KIB 잉글리시 김용범입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문법입니다. 영어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문법이란 게 말 그대로 문법, 문장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문장을 만드는 규칙,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게 문법인데, 문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마케팅 메시지를 많이 받았죠. 네. 우리나라가 너무 문법 위주의 공부에만 치우쳐서, 그래서 실용적인 영어가 안 된다. 예, 말로 하는 영어가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문법 위주의 영어.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열심히 해요. 네,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고등학생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나라의 문법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에 가서 영어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영어 문법을 배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한국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빡세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유명한 책 한 권 있죠. 성문 기초영문법, 성문 종합영어, 성문 핵심영어. 제 세대 사람들은 그 책을 다 기억하시는데 할 텐데,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책이 얼마나 빡시게 정말 세세한 문법까지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시켰는지. 자, 그런데 근데 뭐 일견 맞는 말이긴 합니다. 문법에만 치중하고 이제 실생활 영어가 부족했다라는 말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도 성문 종합영어 이런 거 굉장히 고급 영어인데, 그런 걸 공부하면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발음 공부는 안 했거든요. 발음 연습을 안 했어요. listening, speaking 할 때 중요한 거 뭐예요? 발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들리고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을 예로 들 수 있죠. 자, 서울대 출신이시죠? 공부 무지 잘했어요? 그럼 영어 잘하냐 못하냐? 무지 잘하죠. 그분이 쓴 영어 문장 같은 거 보면 아주 고급 영어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발음이 굉장히 부족해요. 발음 공부를 안 했어요. 발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억양, 액센트 그런 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굉장히 그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유엔 연설을 들어보시면 언어 자체는 굉장히 고급 영어이지만 발음이나 전달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의 문제점은 그게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달력이 떨어지고 그 왠지 자기 옷에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안 좋은 발음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좀 확립이 되고 나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들어줄만 해져요. 예를 들자면 잘 보세요. 인도 사람들 영어를 우리가 뭐 발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인도 사람들 영어는 그들만의 고유한 특이한 액센트가 있죠. 억양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걸 하나 인정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인도 영어 하는구나. 이렇게 인도 영어. 뭐 전 개인적으로 인도 영어를 뭐 그 좋은 영어다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억양으로 너무 이렇게 딱 이제 확립이 돼버려서 굉장히 하나의 그냥 고유 영역으로 그냥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인도 영어.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인도 영어 발음과 억양을 따라하기도 하죠. 예, 이렇게 흉내내면서 이렇게. 자, 그런데 그래도 인도 영어는 조금 인정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전달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전달력이.
자기 옷 같아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억양을 말을 할 때는 뭔가 자기가 편안한 옷을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창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억양 같은 게 특이성이 있긴 있지만 유창하게 아주 자신 있게 감성이 전달이 돼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억양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좀 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발음을 못한다 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영어에 뭐 어떤 고유한 무슨 뭐 억양이 뭐 패턴화된 게 있습니까? 그냥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못 알아먹는 단어 발음인 거죠. 그냥 발음이 안 좋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감성과 의사 전달을 거기에 입힐 수가 없어요. 그냥 발음이 나쁜 거예요. 네, 발음이 나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뭐 그냥 괜찮다 하면 안 되고요. 고쳐야 됩니다. 네, 올바른 발음과 올바른 스트레스, 액센트, 억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 틀린 건 틀린 영어입니다. 제가 지금 문법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죠. 예,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실전적인 부분은 발음을 소홀히 해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60, 70% 이상은 기초분들이 보시지 않을까요? 물론 제 채널이 맨 처음엔 중급 이상 구독자분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 영상은 저는 기초 영어를 공부하고 사신 분들을 향해서 지금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 고급 영어, 그러니까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발음이 너무 후졌다, 우리 실생활 영어 안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균형 잡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독해와 문법은 이만큼 고급 영어로 앞서 나가 있는데 발음, 억양, 전달력 이건 너무 떨어지니까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게 이렇게 삐뚤어진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건 맞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실력이 기초 영어이신 분들이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본인이 기초 실력이다.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해서 우리가 영어가 안 됐다. 그건 본인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면 안 돼. 실생활 영어를 해야 돼. 그거 봐. 토익 100점, 토익 990점 만점도 영어 못하잖아. 라는 말을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문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문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문법을 열심히 했냐 이거죠. 본인이 문법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했으면 지금 영어 수준이 지금 그 수준이 일리가 없죠. 그렇죠. 본인이 문법을 열심히 했으면 최소한 독해는 잘 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독해는 돼요. 들리는 건 안 들렸다 하더라도 독해는 잘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만약 문법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본인이 문법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문법 공부를 안 해서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문법은 고급 문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이런 아주 어려운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문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문법.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문법만 제대로 익히고 있으면 영어 회화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법, 영어 문법, 그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본인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영어 문법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마스터를 했으면 이미 영어를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토익 만점이지만 영어 못하는 사람들, 토익은 만점인데 영어를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발음은 좀 후졌지만 말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다 글로벌 기업에서 취직해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독해는 최소한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영어 못한다라고 할 입장이 아니죠. 네. 영어 못하지 않습니다. 토익 만점자가 어떻게 영어를 못합니까? 토익 만점자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예, 대화할 수 있고요. 발음이 좀 후졌을 뿐이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이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 문법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질문 만드는 문법. 이럴 때 두 동사를 넣지, 비동사를 넣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걸 구분을 못하면 단어를 아무리 그 위에 많이 외워도 이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비동사와 조동사를 구분을 못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말하는 문법은 그런 문법이에요. 제가 복잡한 문법 말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는 문법, 그 문법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제가 기초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하는데, 그 문법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거기서 계속 몇 년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벽을 못 뛰어넘어요? 중학교 1학년의 그 영문법의 벽을. 그 벽을 어떻게 깨부수냐? 의식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깨부실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만 깰 수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깨는 겁니다. 이거 무의식적으로 잠자다가 영어 틀어놓고 자면 배워진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량을 그렇게 욕심을 많이 안 내도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공부해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루에 10분만 해도, 정말 꾸준히 10분만이라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문법 규칙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규칙이 완벽하게 숙지가 됐다, 덧셈 뺄셈처럼 그렇게 그 문법 규칙이 숙지가 되면요, 영어 문장을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왜 못 만들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문법이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법이 되면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성인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 성인들한테 중학교 1학년 영어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가 시험을 쳐보잖아요. 그러면요, 93% 이상이 중학교 1학년 영어 문법이 안 돼 있어요. 93% 이상이. 네. 대부분의 성인들이 중학교 1학년 영어 문법을 숙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못 만들죠. 자,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못 만드는 이유는요, 문법이 안 돼서요. 문법이. 중학교 1학년 문법이 안 돼요. 자, 제가 집중할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문법 좀 제발 좀 마스터합시다. 그걸 해야 그 다음에 중급 문법을 올라가든 실생활 영어를 하든 멋있는 영어로 넘어가지. 중학교 1학년 문법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문법 안 어려워요. 제발 수능 0단어 그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네, 중학교 1학년 영어 문법을 우리 마스터합시다. 자, 그걸 마스터하면 영어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법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예, 너무 그렇게 문법을 미워하지 마세요. 문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 그 방법을 깨우쳐야 100개의 단어를 200개의 단어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언제 문장을 300문장 외우시려고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300문장을 뭐하러 외워? 그냥 문법을 깨우치세요. 문법을 깨우치면 300문장을 안 외워도요,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법을 배우는 게 똑똑한 방법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첫 문장 외우지 마세요. 나도 외우기 싫어. 누가 저더러만 일본어를 첫 문장 외워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저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문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문법을. 왜냐면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문법, 저는 고3 문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문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걸 배우면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법을 깨부숩시다. 중학교 1학년 문법 화이팅입니다.